something, eh? Yeah. Became a jungle. I've been eating as well from here, right? Yeah. 한국 일정을 마치고 캐나다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달의 기간이 쏜살같이 갔네요. 저희를 반겨주는 마당을 보니 할 일이 태산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막막하더라고요. 첫날은 오후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간 밀린 잠을 하루 푹 자고 그 다음 날부터 일에 돌입을 했어요. 오늘은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과 돌아와서 한 일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남편보다 먼저 한국에 가서 3주를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합류하러 왔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마중을 나갔어요. 떨어져 지내는 일이 좀처럼 없는 저희는 재회가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먼 길 와준 남편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What is this? 남편이 왔다고 해도 특별한 일정을 잡지는 못했어요. 기간이 너무 짧기도 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한 다음 날에는 제 검진 결과를 보러 함께 갔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피곤해서 걱정했는데 여러 가지 초음파와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다음 코스는 제 치과 검진이었는데 가기 전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참치초밥과 알탕을 주문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에피타이저도 나왔고 모든 음식이 다 맛있었어요. 이 음식들을 다 먹는데 25,000원이라니 남편이 적잖이 놀랐습니다. 오후에는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빙수를 먹어보게 해주고 싶어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망고 빙수가 맛있어 보인다고 해서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살짝 얼은 망고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 다음 날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습니다. 해산물을 좋아하는 남편에게 구경시켜주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감탄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해산물들이 가득한 곳은 특별한 구경이었겠죠? 그 중에 한 횟집을 골라 모듬회를 주문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을까 싶었는데 옥상으로 안내를 받아 올라가니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사용비를 내고 먹었습니다. 화라회답게 쫄깃하고 식감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생선 이름을 물어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Amazing fresh, right? 뭔지 몰라도 다 맛있더라고요. 물론 매운탕도 먹었고요. 노량진 수산시장 위에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었네요. 그곳을 나와서는 서울타워로 가려고 남산에 올랐어요.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어요. 한국 방문 날짜가 짧아서 폭우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는데 비가 너무나 심하게 와서 엄청나게 난감했어요. 그래도 커피를 마시고 나니 비가 좀 잦아들었고 잠시라도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러고 나니 다음 날은 갤러리 오프닝 날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못 들으셨던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보고 오세요. 어머니를 모시고 가니 하루만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배달 온 차를 둘러보고 어머니를 모시고 출발했는데 길이 엄청나게 막혔어요. 10시 반에 출발했는데 점심 먹으러 갤러리 근처 식당에 도착한 것이 1시가 다 되어서였죠. 그래도 어머니가 식사를 맛있게 잘 하셔서 좋았습니다.
도착해서는 바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닝 시간보다 미리 도착했는데도 벌써 많은 분들이 와 계셨어요.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 영상도 거의 못 찍었는데 방문해준 후배가 저 대신 좀 찍어줬어요. 아래층에는 시대별로 여러 작품들이 있었어요. 이 작품 옆의 스케치는 매직으로 작품 구상하였던 것인데 완성 작품과 비교하기 위해서 확대 출력해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개막 인사말이 끝나면서 강연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임근준 평론가 선생님의 강연이 길어서 전시장 내부 관람이 좀 늦어졌지만 강연은 아주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작품을 재해석해 주셨고 부재하지만 마음속에 선연히 살아있는 고향을 그리고 지켜내고자 했다. 강의를 잘 해주셔서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고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강연이 끝나고 준비된 음식을 먹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때 비가 와서 좀 난감했는데 다행히 전날처럼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손님들이 좀 가신 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에는 아버지의 작업실을 나름 재현하였습니다. 전체가 똑같지는 않았지만 작업하시던 의자와 이젤을 놓았고 당시의 분위기를 잘 재현한 것을 보니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랬으니 어머니는 더 하셨겠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양평의 이곳을 아버지의 작업실로 꾸미고 싶어 하셨던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출발해서 밤 9시경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한 번도 눕지 않고 잘 버티셨어요. 정말 기쁘셨나 봐요. 이걸로 저희가 한국에 온 가장 큰 이유가 끝이 났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행사라 동생이 너무나 고생을 했는데 잘 치러서 너무 다행입니다. 전시회는 9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관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허탕치시지 않게 꼭 미리 예약을 하고 가세요. 입장료는 무료이나 현재 관리 인원 부족으로 관람객이 계실 때만 오픈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와 링크를 더보기에 남겨둘게요. 모두 애쓰고 났으니 일요일에는 집에서 간단히 족발을 시켜서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족발을 처음 먹어보는 남편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동생이 하루를 비워줬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나갔다가 안과 검진을 받고 명동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명동은 이제 완전히 관광지가 되어서 식당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눈에 띄는 곳에서 알탕과 굴국밥을 먹자고 들어갔는데 굴은 냉동을 사용하지 않기에 제철이 아니라서 먹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떨결에 조개구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맛집이었네요. 솔직히 제가 조개구이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알탕에 알도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창경궁이나 덕수궁에 가고 싶었는데 월요일이라고 모든 궁과 박물관이 다 문을 닫았네요. 하는 수 없이 뭔가 한국적인 곳을 고민하다가 길상사로 향했습니다. 궁은 아니지만 절이니 한국의 정취를 느끼기 좋은 곳이다 싶었거든요. 도심에서 벗어나 잠시 호젓한 시간을 가지니 좋았습니다. 꽃과 자연과 건물들을 둘러보며 한가로이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나오기 직전에 찻집에 앉아서 경치를 바라보며
It's very nice. Whatever it tastes.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기 전 마지막 날은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과 함께 아버지가 계신 추모소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께 갤러리 개관식을 말씀드리려고요. 살아계셨다면 진짜 좋아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함께 간단한 한정식을 먹고 어머니 병원에도 다녀왔습니다. 동부에 사시는 남편 누님이 어머니께 꽃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오는 길에는 화분도 구입했어요. 꽃다발보다는 화분이 오랫동안 어머니의 눈을 즐겁게 해드리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저녁은 집에서 먹었습니다. 근사한 것을 해먹기보다는 간단하게 집에 있는 재료들로 차렸습니다. 야, 맛있겠다. 한 달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가버렸네요. 그래도 이 순간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많이 편찮으셨던 어머니가 이만큼 회복하셔서 감사하고요. 애써주는 동생이 곁에 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러 와준 남편에게도 감사하고요. 한 달 만에 돌아온 집이 저희를 반겨줍니다. 일거리가 많은 만큼 먹거리도 많더라고요. 곤드레 나물과 돌나물, 더덕줄기를 따서 무쳐 먹고 그 다음 날은 돌솥 비빔밥을 해 먹었어요. 한국에서 뚝배기를 사왔거든요. 바닥에 물 한 숟가락과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찬밥을 넣어주면 누룽지가 맛있게 됩니다. 다진 육 있는 것만 살짝 볶아서 전날 먹고 남은 나물을 넣었더니 간단하게 해결되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인데 이번엔 한 번도 못 사 먹었거든요. Thank you. Thank you. Looks very good. Exciting. 하지만 이제는 뚝배기가 있으니 전혀 아쉽지 않아요. Dear. No, Johnny. 그리고 주말이 되어서는 밴쿠버의 봄 명물인 스팟프런을 사왔습니다. 10 pounds. 5월경에 딱 한 달만 먹을 수 있는 이 새우는 남편이 한국에 오기 전에 미리 선주문해둔 것이었어요. Big, eh? 저희가 파운드당 20.50센트로 예약을 했는데 지금 와서 직접 사려니 26불이나 한다고 하네요. 미리 예약해둔 남편 덕에 편안하게 넉넉히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우는 사오자마자 살아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떼어야 해요. 그대로 씻어서 회로도 먹고 바베큐에 구워도 먹고 따낸 머리는 일부 튀겨 먹기도 합니다. 남편은 살짝 데쳐 먹는 것을 좋아해요. There's the boil. Okay. I think that's good. 남은 머리는 육수를 내기도 하고요. Get rid of these. 또 그대로 얼려두었다가 찌개 끓일 때마다 한 개씩 넣기도 합니다. 이 새우 먹는 법과 보관법 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작년에 올렸던 영상을 맨 끝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 클릭해서 보세요. 밴쿠버 사신다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별미랍니다. 날씨가 풀려서 드디어 이렇게 마당에 상을 차리고 먹을 수 있으니 기쁨이 2배입니다. 이 음료는 뭘까요? 집에서 사과로 만든 사이다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먹어볼까요? 소스로는 마늘버터, 초고추장, 와사비 간장을 준비했어요. Raw one now. Okay. Very sweet, eh? There's more of a Sprott taste to that as well. From the ocean. 특히나 지금은 회로 먹는 생새우가 제맛이지요. 남편도 아주 좋아합니다. Very delicious. Rose is hard to shell, right? Harder. Harder.
much. 작년에는 마침 이때 아파서 제대로 못 즐겼는데 올해는 날씨까지 좋아서 즐겁게 먹었습니다. What do you think? Very sweet. Hey, try one of these. What do you mean? Which one? Oh, I see. 이제 다 먹었네요. 다 먹고 난 껍데기는 텃밭을 깊게 파서 묻어버려요. 그러면 토마토랑 고추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되도록 깊게 묻어줘야 쥐가 파먹지 않아요. 불안할 때에는 위에 커피 찌꺼기를 뿌리기도 합니다. 원래는 모종 옮겨 심기 전에 아주 깊게 파서 전체적으로 묻었는데 올해는 새우를 좀 늦게 먹어서 이렇게 옆으로 묻었습니다. Who knows? It will be good. Really? Taste, yeah. 잘 먹었으니 또 일을 해야죠. 젓갓이 벌써 꽃을 피우길래 모두 뽑아서 간단한 갓김치를 담갔습니다. 할 일이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리운 식구들을 만나니 좋았고 집에 오니 또 저희의 평화로운 일상에 행복합니다. 이제 밀린 일들을 차근차근 하면서 밀린 영상들도 다시 다듬어야겠어요. 오늘도 저희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여행 중에 우연히 구독자님들 뵈었는데 모두 반가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때 또 봬요.